안녕하세요. 위켄드 코드입니다. 오늘 정보 처리 기사 실기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이 이제 9월 달이고 10월 달 말이나 이제 11월 달 요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저라면 어떻게 쓸지를 좀 촬영하고 그리고 제가 향후에 만들 영상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번 회차에서 떨어지신 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내가 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때 당시 킬러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슬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출문제에서 이론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 맞추려면요 그냥 교재 다 외우면 돼요. 싹 다 외우면 되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드려야 되니까 저라면은 아마 이렇게 좀 가져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이전에 RIP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라우팅 프로토콜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결합도 응집도 단골 문제죠.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에 이상이 있습니다. 뭐 삽입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상 외워 가셔야 될 것 같고 상향식 테스트, 하향식 테스트 같은 게 있죠. 뭐 스톱이나 드라이버 같은 거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항상 나오는 거죠. 화이트 박스 테스트, 블랙 박스 테스트. 네, 테스트 종류 물론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항상 많이 나오죠. 네. 양방향 암호화 방식, 단방향 암호화 방식, 뭐 암호화 방식 같은 거 하나 주고 나서 이거는 미국에서 뭐가 썼던 거고, 뭐가 표준이 어떻고, 어디에서 진화한 거고, 뭐가 언제 뚫렸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쯤은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몇 개 보안 용어 같은 거 외워가면 좋죠. 네, 웹 관련 보안 용어 이런 거 외워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관련된 거 한 번씩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SOAP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웹 개발 관련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50점 이상 나오는 거 뭐가 있죠? 네, 쿼리하고 쿼리는 SQL 말하는 거예요. 쿼리하고 이제 일반 프로그래밍 문제 많이 나오죠. 코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기출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완전수 같은 개념은 완전수 자체로만 두 번이 나왔어요. 완전수 덕후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많이 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전에 똑같이 두 번 나온 거 뭐가 있었죠? 자바 문제, 바로 이전에 자바 문제 큰 거랑 그 전에 파이썬 문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네, 람다 함수가 나왔어요. 네, 람다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찾지 못한 완전수도 아니고 람다 함수가 아닌 2024년도 이외에 나온 것 중에 중복으로 개념 나올 게 뭐가 있을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는 저도 좀 찾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찾으시면 그런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저번 회차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파이썬이 조금 복잡한 논리 구조 나왔고 플러스 F 스트링 나왔었어요. F 스트링 플러스 약간의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그냥 논리 구조가 조금 나왔다는 게 되게 특이했습니다. 원래 논리 구조나 뭐 재규 함수나 이런 낚시 함수는요 관련된 건 보통 C 언어가 많이 나오고요. 자바는 자바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게 기출문제 경향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형식으로 파이썬에서 출제됐다는 게 좀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메서드 정도 나왔었거든요. 뭐 스플릿 정도 나왔었고 문자 뭐 이런 거 나왔었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언어였는데 이번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생각하는 게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파이썬을 어느 정도 보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C 언어, 자바, 파이썬 이렇게 유튜브에 그 제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올리려고 좀 몇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몇 개 제가 코드 가져온 거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 영상을 해설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해설을 하는 건 요거 똑같은 문제 이 다음 영상에 올릴 겁니다. 그런데 대충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만 같이 공감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런 개념이죠. 폼은 두 번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레인지 들어가면서 그 레인지 리스트의 랭스 구하는 거 정도. 그리고 저번에 얘기 나왔던 i나 j 같은 게 이전에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거 나왔었어요. 이전에 이런 느낌, 그쵸? i가 계속 바뀌는데 리스트 슬래싱도 바뀌는 그런 개념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 j를 똑같이 나오고 리턴 자체를 튜플이나
뭐 set이라든지 아니면 딕셔너리 같은 어떤 특정한 형태로도 리턴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해설은 이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딕트 형태, 딕셔너리라고 불리는 사전 형태가 어떻게 나올까 고민해보니까 이전에 나온 거 조금 변형했어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재기함수 형태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rs라는 이 함수에 들어가는데 딕셔너리를 파라미터로 주고 있습니다. 딕셔너리 파라미터 들어가고 있고, 접근할 때 우리가 딕셔너리 키하고 밸류로 들어갔어요. 그죠? 접근할 때 밸류를 쓰고 싶으면 키로 접근해야 됐습니다. 키로 밸류를 접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뭐 시험에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코드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거, 뭐 변수, 기본 이런 문법들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한 번이라도 보지 못한 것들, 한 번이라도 내가 몰랐던 것들 하다 보면 이 함수에 대한 용어 이런 거를 좀 한 번씩 훑어본다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수에서 우리가 함수라고 치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def라고 하고 complete라고 줬다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딱 보통 힌트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함수에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함수 이름으로 힌트를 줬을 때 내가 이거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컴플리트 딱 오면은 이거 대략적으로 완전수를 구하는 거 아닐까? 또 뭐가 있을까요? is prime 이런 거 있죠? is prime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is prime은 소수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판별하는 거 아닐까? 라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odd number라든지 그렇죠? odd number가 뭐죠? even number 뭐죠? 이런 느낌 있잖아요. odd number는 참고로 홀수입니다. even number는 짝수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함수 이름으로 줬을 때 그거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search라든지 뭐 체크 딕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체크 딕트라고 하면은 어떤 뭔가 딕셔너리 값을 체크하는 논리 구조인가 보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FSD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뭐 PF 뭐 PFE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알파벳으로 던져줄 수도 있지만 함수 이름을 이렇게 의미 있다는 단어로 줬다는 것은 이런 거 좀 힌트로 가져가 보세요라고 출제위원이 준 거죠.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즈 인스턴스라는 거 사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즈 인스턴스가 나올 정도였으면 파이썬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 다루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트인 펑션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빌트인 펑션이 뭐냐면 파이썬을 딱 여러분이 파이썬을 설치하면은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C 언어에서도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같은 거 이제 넣잖아요. 그리고 뭐 std lib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가 넣는데 그 언어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라고 같이 슬쩍 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장 함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여기는 보통 빌트인 펑션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 파이썬에서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형태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펑션이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즈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바로 이제 타입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타입을 체크하는 거예요. 타입을 체크하는 경험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직접 나오진 않지만 이게 소스 코드 펑션 이름으로 나올 수는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아래에서 타입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뭔가 뭐 더해져서 문자가 나오거나 숫자가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이런 용어를 한 번씩 해설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다루는 모든 거는 다 유료 강좌에 당연히 올라가고요. 요거는 이제 향후에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니까 이제 제가 안내만 드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파이썬을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리스트 안에 짬뽕으로 다 들어갈 수 있죠. 요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짬뽕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네, 요게 실제 우리 다른 언어에서 배열과 좀 달랐습니다. 다른 언어에서 배열을 가리킬 때는, 어레이를 가리킬 때는 동일한 데이터 형태가 쭉 있는 형태라고 가르칩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배열에 이런 거 있죠. 문자열 같은 거, 이런 거 문자열 이렇게 넣을 때도 있고, 아니면 배열로 넣을 때도 있고, C 언어에서 배열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다음 메모리를 쭉 잡아서 연속적으로 넣는 게 바로 배열이에요.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은 애초에 모든 형태의
그 타입이 다 클래스입니다. 클래스가 뭐죠? 어떤 형태로 나중에 객체화 시켰을 때 메서드도 있고 인스턴스 변수도 있고 거기에다 그냥 막 다 짬뽕을 때려 놓은 거예요. 행위와 어떤 그런 형태를 다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 형태도 다 리스트 안에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을 인풋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형태는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 스텝 같은 거 기본적이겠죠. 스텝 딱 가면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첫 번째 레인지 같은 거 당연히 알아야겠죠. 레인지 뭐 이런 거 이거 기본적으로 똑같이 뭐가 있죠? 슬라이싱 있었어요. 문자열에 있을 때 슬라이싱 0부터 3까지 하면은 0부터 실제 3번까지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것도 알아야겠죠. 두 번째 이런 거 로어, 어퍼 뭐 이런 것도 있죠. 어퍼랑 로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왔어요. 출제됐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죠? 로어랑 어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장 함수라든지 스탠다드 라이블 형태로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줬느냐? 실제로 그거를 플러스에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아스키 코드 사이에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 함수를 구현한 형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어라든지 어퍼라든지 뭐 이런 용어를 알아두면 당연히 좋겠죠. 리플레이스 앞에 있는 거 뒤에도 리플레이스 한다. 이런 개념. 요게 바로 스텝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어디서부터 스타트부터 어디 엔드까지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런 개념 한번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셋과 리스트 조합하기 이런 것도 제가 만들고 있어요. 네, 셋 들어가고 뭐 디플리케이트 이거는 이제 여기 변수를 받은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셋, 튜플, 딕트 그리고 처음에 인트 그다음에 리스트 이런 거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플러스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있었어요. 리스트 컴프리헨션 제가 유료 강좌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if가 들어가고 여기 and이 들어가고 여기 반복문 이런 게 들어가면 요거를 해서 다 만족하는 n을 다 추려서 리스트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네,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해요. 컴프리헨션. 네, 글씨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념 있었고요. 그리고 슬래시 2개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이런 거는 배웠었어요. 모드나 나눗셈 이런 거 있었고 이거 MOD 모드라고 부르죠. 모드 연산자, 모드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슬래시 2개인 거 이거는 이제 정수 형태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파이썬 문제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린 문제는 이런 것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라고 제가 여기서 공개해드리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직접 풀어보시고요. 네, 추석 연휴 끝나면 제가 또 해설 영상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제가 생각해 아마 C, 자바, 파이썬 뭐 3개나 4개 정도 해가지고 전체 한 15개 정도 이렇게 합쳐서 15개 정도 지금 올리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 연휴에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정보 처리 기사가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남았을 때가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은 크게 뭐 늦지도 않고 그리고 뭐 엄청 이른 것도 아니에요. 3, 4개월씩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 다 이게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니까 모두 다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코딩이었습니다.